직선의 위치 관계인데요. 이 앞쪽에 있는 평행 조건은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우신 겁니다. 다만 형태가 모양이 이게 위쪽에 있는 거는 1차 방정식이고 아래쪽에 있는 표현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죠. 근데 어차피 1차 함수도 직선의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구분은 위에는 1차 함수로 표현된 거고 아래는 방정식 형태로 표현된 건데 직선의 그 1차 함수 모양일 때는 평행이 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죠. 1차 함수에서 기울기는 x 앞에 있는 계수기 때문에 x 앞에 있는 계수 같고 대신에 뒤에 있는 상수가 다르고 그러면 평행. 일단 방정식일 때는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중2 때. 이 프라임 기호를 쓰는 이유는 위에랑 구분하기 위함이었고 이렇게 해서 x 계수의 비율, y 계수의 비율, 상수항 비율을 따질 때 x 계수 비율, y 계수 비율이 같다는 이 표현은 기울기에 관련된 거죠. 근데 비율이 같다는 뜻은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네들과 뒤에 있는 상수항의 비율이 다르다는 뜻은 이게 y절편이 다르다는 뜻이죠. 뭐 그러다 보면 이 직선이 평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였었죠. 그럼 일치가 됐을 때는 기울기는 동일하고 여기는 y절편의 비율까지 동일하면 그때는 일치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고 수직 조건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고등학교 들어와서 새로 배우는 중요한 개념인데 한 점에서 만나는 표현이죠. 수직도 어차피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다만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1차 함수 모형일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두 직선 사이의 관계 m과 m', 그 직선의 기울기의 관계, 그 관계는 서로 역수인 동시에 반수죠. 부가 반대인 숫자. 그러니까 앞쪽의 기울기가 어떠한 직선의 기울기가 2야. 얘랑 수직 관계에 놓이는 직선이 있대. 그럼 기울기는 2의 역수의 부반대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이제 1차 함수식이 아니고 방정식 꼴일 때는 x의, 이건 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고 x 계수끼리 곱한 값 더하기 y 계수끼리 곱한 값을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건데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저 식을 각각 방정식, 나와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1차 함수 형태로 각각 바꿔봅시다. 그럼 저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두 번째 거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겠죠? 위에 있는 것처럼 기울기의 곱이 두 직선이 수직관계에 놓이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b랑 마이너스 b분의 a랑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을 서로 곱하면 마이너스 1. 음수랑 음수를 곱하면 양수 형태가 되고 b 곱하기 b'은 a 곱하기 a'이 되고 이걸 1로 곱한 다음에 1로 넘기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으로 가는 거고 위에 있는 내용은 피타고라 정리라든지 이런 개념을 각각 접목해서 피타고라스만 쓰는 건 아니고 그 개념을 접목시켜서 증명 과정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엄청 중요하거나 알아두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뭐 엄청 중요하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번 설행 첫 과정에서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증명 부분은 잠깐 생략하도록 할게요. 당장 엄청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수직 관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성립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해볼까요? 네, 여기 이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짝수번 해보세요. 여기까지요? 아니요. 그냥 쉽다길래 중간에 건너뛰고 필요한 문제만 해보는 겁니다. 자, 다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직선 L이 앞에 있는 직선과는 수직관계에 놓인답니다. 이제 새로 배운 내용만 한번 해볼게요. 이 점은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가 이게 L 지금 문제가 이게 L인가요? 이게 직선 L이에요. 네, 얘와는 수직이고 그럼 얘랑 수직인 직선은 무수히 많겠죠.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어떤 특정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0,1을 지나가더라.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저번 시간에 수업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죠? 뭐랑 뭐? 기울기랑 네, 지나는 한 점. 그럼 지나는 한 점은 줘줬네요. 이제 기울기만 찾으면 되지.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2. 그럼 수직 관계에 놓이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 수의 역수의 부호반대 6이네요. 그럼 기울기 6이면서 0,1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고 일단 배운 대로 써봅니다. x에서 지는 x좌표 빼주고 뭐 이렇다는 뜻인데 사실 얘네 둘만 봐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게 기울기고 이거 y절편이잖아요. x가 0일 때 y값. 따라서 y는 6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두 점을 잇는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직선에서는 수직이등분선을 구할 수 없죠. 근데 선분이니까 수직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는데 두 점이 있어요. 여기를 A라고 하고 마이너스 3,1 여기를 B라고 하고 1, 마이너스 1 위치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선분 AB에 또 수선도 무수히 많을 텐데 그 무수히 많은 수선 중에 정확히 수직으로 만나면서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은 이 직선을 찾으라는 얘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직선을 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일단 기울기, 수직 관계네요. 누구랑? 선분 AB랑.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두 점의 증가량을 통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x의 증가량분에 뭐 빼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다만 x 빼는 순서대로 y도 빼주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얘는 4분의 마이너스 2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므로 이걸 직선 L이라고 합시다. 그러므로 직선 L의 기울기는 선분 AB와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이 수의 역수의 부호반대 2가 되더라. 두 번째, 지나는 한 점. 이 직선 L이 지나는 한 점을 찾다 보니까 의미가 있는 점이 이 점인 거죠. 이 점을 M이라고 한다면 저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죠. 1대1 내분점. 중점 구하는 공식은 저기 나와 있는 선분 AB의 X좌표 마이너스 1과 1을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평균 구하는 방식이죠. Y좌표 1과 마이너스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값. 그럼 중점 좌표는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알았죠. 이제 배운 대로 하시는 겁니다.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고 기울기 2, 가로 X에서 지나는 X좌표 마이너스 1 빼면 플러스 1 바뀌고 정리해주면 Y는 2X 플러스 2 네, 이렇게 되시겠다. 두 점을 이루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 단어 뜻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직이라는 조건과 이등분한다라는 조건, 이 두 개를 가지고 성질 두 개를 통해서 이 직선식을 구하는 거죠. 선분 AB, 여기 A, 마이너스 2, 5, 여기 B, 4, 마이너스 7. 이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 정가운데서 수직으로 지나는 직선. 이 직선 L이라고 한다면 이 직선 L의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찾을 수 있고 기울기는 선분 AB의 기울기랑 직선 L은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선분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두 점이니까 보통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증가량으로 x의 증가량분의 x좌표끼리 뺀 거분의 그 뺀 순서대로 y좌표도 이렇게 빼시면 되죠. 그럼 분모는 6, 분자는 마이너스 12, 기울기는 마이너스 2. 그럼 선분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수직관계에 놓이는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란다면 수직관계가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좀 전에 연습한 겁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있는 숫자의 역수의 부호 반대가 직선 L의 기울기. 이제 찾았고요. 기울기는 찾았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지난 한 점. 한 점은 여기 선분 AB의 정중앙을 직선 L이 지나가죠. 저 점을 M이라고 합시다. 그럼 M은 선분 AB의 중점이기 때문에 X좌표도 중간이고 Y좌표도 중간이겠죠. 그래서 X좌표의 중간, 둘을 더한 값에 평균값 2로 나눠주고 Y값 둘을 더한 값 마이너스 7과 5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고 그럼 중점의 위치는 1, 마이너스 1. 그럼 기울기도 알았고 지난 한 점을 알았으니까 이제 얘네 둘을 가지고 식 y에서 지나는 y좌표 빼주시고 기울기 2분의 1 가로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얘를 정리하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평면에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직선이 하나 놓여 있어요. 이랬을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 점을 만약 h라 한다면 수선의 발을 선분 PH의 길이가 보통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PH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구하려면 이제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점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직선이 필요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근데 직선이 필요한데 이거를 1차 함수 형태로 쓰시면 안 되고 직선의 방정식꼴로 쓰셔야 돼요. 직방 꼴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을 준비하시고 직선의 방정식꼴, 는형꼴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래 놓은 다음에 이제 공식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 이 공식의 증명 과정도 생략합니다. x1, y1. x1, y1이 뭐죠? 그러면 그냥 어떤 특정 점이에요. 그 점에서 할 때 그 점. 그 점에서 이 직선까지 보통 직선식 쓸 거 없으면 이거 쓰죠. 이렇게 x계수, y계수, 상수항, 은영 이렇게 쓸 때 그럼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시고 그 거리를 보통 d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뭐 디스턴스의 줄임말입니다. 분모는 루트고요. 분자는 절대값이에요. 분모 루트에 누가 들어가냐면 x 앞에 있는 개수 a의 제곱, y 앞에 있는 개수 b의 제곱 더한 값이 루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증명 과정에 역시나 얘도 피타고라스가 쓰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들어가요. 그 다음은 분자에는 여기는 좌변식을 그대로 는영 빼고 좌변식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되면 점은 전혀 지금 안 쓰이겠습니다. 점은 안 쓰이겠죠. 점은 언제 쓰이는 겁니까? 하면 요 x1, y1을 여기 x좌표, y좌표에 각각 대입한 값을 여기 식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는영 좌변식에다가 x값, 저 점의 좌표, x값, y값을 대입한 값을 절대값을 씌워서 분자에 올려놓고 이렇게 공식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이 점이 혹시 원점이라면 그때 이제 이게 없어지겠죠.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여기만 남아요. 그거는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분모는 x계수의 제곱, y계수 제곱 더한 값을 쓰고 위에 있는 절대값에는 좌변식, 는영꼴의 좌표를 통째로 쓰되 저기 x좌표, y좌표에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한 식을 쓴다. 아시겠죠?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간단한 것. 이 점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일단 점은 나와 있고 식이 방정식 형태로 써 있는지 봐야 되는데 그러네요. 방정식 형태로 써 있죠. 그럼 2,1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그 거리를 d라고 한다면 분모는 루트 들어갈 숫자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x 앞의 개수, y 앞에 있는 개수.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인데요? 어차피 제곱이라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정확히 하자면 물론 이렇게긴 한데 어차피 제곱이라 부호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절대값에 이걸 대입해요. 3 곱하기 2 마이너스 4 곱하기 1 빼기 5 분모는 루트 25 5분의 분자는 6-4 2 빼기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니까 이제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저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는 5분의 3이라는 값이 나타난다. 뭐 해보니까 뭐 딱히 어려울 건 없죠. 그냥 공식만 잘 이해하시고 잘 대입만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 우리가 또 눈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데 이게 방정식이 아니고 함수 모양이네? 방정식 모양이도 는영꼴이 아니면 다 정리해줘야 됩니다. 양변에 3을 곱해서 이렇게 이항을 해볼까요? 그러면 4x가 넘어와 4x가 되고 플러스 3y가 되고 이거 3 곱해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거리를 구하시오. 얘도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절대값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분모 5 네, 분자는 9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점 P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놨습니다. 2루트 2라고. 이게 거리예요. 그럼 K값이 얼마가 되면 이 거리가 2루트 2가 나옵니까를 물어본 거니까 배운 대로 합시다. 거리 구하는 공식 2루트 2라는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분모 루트에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절대값에 2,0을 대입하면 2 플러스 K 분모에 루트 2가 있다는 얘기죠. 양변 루트 2를 곱해야 되니까 곱하면 여기 있는 루트가 제곱이 되면서 4가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이 정도 절대값은 여러분 풀 수 있지 않나요? 왜 절대값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값 A와 상수 알파입니다.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또 이렇게 풀지 않나요? 얘는 이제 그렇게 푸는 거죠. 그럼 절대값 벗겨내고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라. 그럼 넘어가면 K값은 2 또는 마이너스 6 답이 2개다. 이게 왜 답이 2개지? 어떻게 답이 2개가 될 수 있나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답이 2개가 되죠? 이 점 P가 2,0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서 거리가 루트 5이며 2루트 2이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요. 쟤는 K값만 모르지 기울기는 알고 있잖아. 이 점에서 기울기가 루트 2이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쪽으로 하나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하나 2개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답이 2개입니다. 이 K는 나중에 뭐가 되겠죠? 보죠? 정확히 말하면 이 직선의 y절편 값이 마이너스 K가 되죠? 뭐 대략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대충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y절편 마이너스 K 얘가 y절편 마이너스 K 그러니까 이 점에서 똑같은 거리 2루트 1을 가지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위아래 2개 있다 보니까 이렇게 K값이 2개 나오는 게 맞는 표현이에요. 저게 틀린 게 아니고 고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답이 2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가 없죠.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 있어요? 거리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잡으려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이게 거리가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점에서 저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또 이렇게 내려가는 얘가 거리가 될 겁니다.
그럼 찍는 점마다 거리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또 이 점에서는 이쪽까지 거리가 이거지만 또 이 점에서는 이쪽까지 거리가 또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길이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에 일정한 거리를 잡을 수는 없다 보니까 보통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물어봅니다.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근데 평행한 두 직선은 평행하다 보니까 이쪽 점에서 이렇게 거리를 잡으나 이쪽 점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거리를 잡으나 어느 쪽에 거리를 잡더라도 그 거리는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잡아도 늘 그 거리가 일정하다면 필요한 거는 점하고 직선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 직선 중에 어딘가에서 직선 두 개 중에 어느 한 군데서 점을 하나 잡아줘요. 하는 역할이 다르죠. 두 직선 중에 한 직선에서는 점을 잡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면 그게 알고 보면 두 평행한 직선 사이 거리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두 점 중에 어느 직선에서 점을 선택해야 됩니까? 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네. 네가 보기에 편한 대로. 이렇게 잡으면 좋겠다라고. 그럼 이왕 잡는 이 점이면 웬만하면 웬만하면이에요. 절편이 좋긴 해요. 그러니까 절편이면 x값, y값 중에 둘 중에 하나 0이 되기 때문에 대입했을 때 그만큼 유리하다는 얘기죠. 뭐 하나가 지워질 테니까. 꼭 아니어도 되지만 웬만하면 절편 유지가 유리하다라는 거고 여기 이 두 직선은 지금 딱 봐도 평행하죠. 둘 다 기울기가 3분의 4이기 때문에 근데 상수항이 틀리기 때문에 y 절편은 다르죠. 평행입니다.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자 거리를 구하랍니다. 그럼 두 개 직선 중에 한 점에서는 점, 나머지 하나는 선. 그럼 어떤 거로 점을 찍을까요? 이런 거 딱 보니까 여기 x 0 집어넣으면 y 0 나오잖아요. 원점이네. 저 직선이 원점을 지나가죠. 그럼 땡큐지 뭐. 이 원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럼 원점이라는 점 하나 필요하고 그럼 이쪽에서는 점을 찍었으면 이쪽에서는 고스란히 식이 필요한 겁니다. 0,0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 그럼 거리 D는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근데 분모 루트는 딱 봐도 5잖아요? 분자 절대값. 0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절대값 5. 네, 거리 1 나오네요. 근데 내가 의심이 났어. 0,0 말고 딴 거 하면 안 될까? 네, 딴 거 한번 해봐. 그러면 이쪽에 잡아볼까요? 이쪽 직선에 점을 잡았어요. 얘는 x의 0, 이건 x의 0, y 0 집어넣으면 또 나머지 하나가 분수값이 나오죠? 조금 안 좋지, 그래, 사실은.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x의 1 같은 거 대입하세요. x의 1 대입하면 y 값은 얼마가 나오죠? 3? 네. 이렇게 아무래도 정수점이 좀 찍기가 편하니까 그 점에서 이번엔 이 직선 사이 거리를 잽니다. 이 거리는 서로 같아야 될 테니까 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번엔 1,3에서 저쪽 직선으로 4x-3y는 0까지의 거리를 잡아요. 그 거리는 똑같이 분모는 루트 25니까 5가 될 것이고 1, 3을 대입합니다. 4 마이너스 9 네, 답 1. 답은 똑같은 거죠. 원의 방정식. 원도 식이 있다는 거죠. 직선도 식이 있잖아. 포물선도 식이 있고. 원은 왜 식이 없어? 있어야죠. 원이 식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식을 만들어 줍시다. 원의 정의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원의 정의가 뭡니까? 좋아요. 그럼 평면에 이미 한 점을 찍어요. 그림에 나와 있긴 있는데 그냥 그림 거 설명드릴게요. 평면 위에 한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에 있는 그 일정한 거리 R, 여기서 나중에 이제 반점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점에서 R이라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 점이 이 점만 있지는 않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 점만 있지는 않잖아요. 이 점도 있을 테고 이만큼도 R일 테니까 또 이만큼도 R일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모여서 도형을 만들죠. 그런 점들이 자취를 만드는 겁니다. 자취. 그 얘를 앞으로 이제 많이 쓸 표현인데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 자취는 혼자 그 밥 해먹고 사는 그 자취가 아니고 흔적을 말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흔적, 그 흔적들이, 그 점들이 어떤 도형을 그리고 그 도형의 방정식 쓰는 것을 보통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 자취가 요구하는 관계는 뭐냐는 거죠. 이 점을 A라고 부릅시다. 이 점을 P라고 부를게요. 근데 보통 자취를 나타내는, 우리는 이 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점 P. 그 자취 쪽에다가 보통 X, Y라고 둡니다. 나중에 X, Y는 관계식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점 A는 지금처럼 A, B라는 다른 임의의 미지수를 둡니다. 그럼 이들 사이 관계는 이거라는 거죠. P의 길이는 R로 항상 일정하다. 이거는 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P의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그럼 X좌표끼리 뺀 값의 제곱, Y좌표끼리 뺀 값의 제곱, 더해서 루트. 그 값이 R과 같다. 루트 있는 거 보기 싫으니까 양변을 제곱합시다. 했더니 X-A의 제곱, Y-B의 제곱, 오른쪽에 R제곱. 관계식이 나왔죠. X, Y에 대한 관계가 나타났잖아요. 얘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보니까 이 자취, PA가 R이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만드는 이 자취의 방정식, 그 방정식의 특징은 중심이 A, B이며, 아까 그 임의한 점이 저기 있는 A, B가 원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반지름이 R인 원이 된 겁니다. 반지름은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 R로 표현해야 되겠죠. 제곱 밑에 있는 값인데 절대값 R. 그러니까 저 관계식을 앞으로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중심이 A, 0, 반지름이 R자리는 원이 된다. 만약 이 중심이 0, 0이었다면 그럼 AB 0 들어가겠죠. AB 0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차수별로 지금까지 배운 걸 통틀어서 그냥 설명드린 겁니다. X의 차수가 1차예요. Y 차수가 1차예요. 그럼 얘는 몇 차 함수가 되죠? 보통? 1차 함수가 되죠? 그럼 그래프 모양은 직선이죠. 근데 X의 차수가 2차예요. Y 차수가 1차입니다. 그럼 얘는 몇 차 함수가 돼요? 2차 함수가 돼서 그래프 모양이 포물선이 돼요. 근데 X 차수가 2차인데 Y 차수도 2차네? 이게 원이 됩니다. 근데 얘는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위에 있는 이거는 당연히 1차 함수 직선, 2차 함수 포물선은 맞는데 얘는
함수는 아니죠. 원은 함수가 아닙니다. 원이 함수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직선은 왜 함수죠? x값 하나에 오로지 y값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함수예요. 그럼 2차 함수 포물선은 왜 함수인가요? x값이 하나에 y값이 오로지 하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x값이 하나에 y값이 오로지 하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y값, x값 두 개인데요? x값은 두 개지만 각각 개별적으로 보면 x 하나에 y값 하나, x 하나에 y값 하나 함수가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원은 함수가 아니죠. 그러면 얘는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예요? 두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1차, 저기는 x1차, y1차는 1차 함수. 그 다음에 밑에 x2차, y1차, 2차 함수. 라고 말하지만 얘를 뭐라고 하게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얘는 2차 함수라 말하긴 하는데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기도 해요. 방정식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원의 함수는 아니에요. 얘는 다 함수로 표현되지만 얘는 함수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정식꼴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게 말이 약간 어폐가 있는 게 그럼 x2차, y2차면 전부 다 원의 형태로 그려집니까?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포물선도 그려주고요. 쌍곡선도 그려주고 포물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쌍곡선이 그려지고 타원도 그려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 배우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나 이제 고3 가서 배우실 거기 때문에 아직 배운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시험 문제는 배운 데서만 나오잖아. 아직 배운 데서 x2차, y2차 나오네? 그러면 이건 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더 배우면 무조건 x2차, y2차로 다 원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나머지 쌍곡선이나 타원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x2차, y차의 꼴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배운 데까지만 그렇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중2 때 이제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중3 때부터 포물선 2차 함수 배우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래프를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뭐 이런 걸 배웠잖아요. 사실 직선도 그렇게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나눌 수 있는데 직선 같은 경우는 워낙 단순한 식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구분해서 배울 필요는 없었던 것뿐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중심을 지났던 원점을 지났던 직선 중1 때 배웠던 정비례 있죠. 그 정비례가 직선의 1차 함수의 기본형입니다. 걔를 이제 평행 이동시켜서 만들어진 걔를 정리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ax 플러스 b 걔가 1차 함수의 일반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말한 것처럼 워낙 식이 단순하니까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워낙 식이 단순해서 그런 걸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는데 근데 포물선 이후로 배우는 것들은 다 이걸 나름 정리해서 배우죠.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일단 여러분이 아는 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아는 그래프는 뭐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지금 몇 개 안 돼. 근데 직선하고 포물선밖에 모르잖아요, 그래프를. 중1 때 배웠던 반비례, 쌍곡선. 네. 그런 것도 배웠죠. 분수함수. 근데 생각해보면 선생님 아까 전에 쌍곡선은 y1차, x1차, 아니 y2차, x2차 그 꼴이 아닌데 아까 필기하실 때 보니까 쌍곡선이 있던데 그건 차수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중1 때 배웠던 쌍곡선은 분수함수예요. 분수함수.
이걸 고1 후반부에, 이 뒤에 있죠. 고등수학 후반부에, 유리함수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쌍곡선 말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하와 벡터에 배우는 쌍곡선은 네. 설명이 너무 길어질 수 있는데 분수함수에서 쌍곡선과 우리가 알고 있는 쌍곡선은 약간 다른 개념으로 그려진다라는 거. 그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우도록 하시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을 나누면서 좀 공부해야 될 게 최초 이제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의 기본형은 이 모양이죠. y는 ax제곱. 표준형은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게 표준형. 일반형은 이거였네요. 저걸 전개해서 2창, 1창 상수항으로 모아둔 꼴. 이게 일반형. 그랬었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형에서 표준형 갈 때는 무슨 개념이 적용되는 거죠? 네, 평행이동. 맞아요. 이 개념은 평행이동의 개념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기본형 배우고 걔를 움직이죠. 걔가 이제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표준에서 일반형은 서로 같은 식이죠. 근데 표현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표준형을 식이 일반적 형태를 띠도록 정리하는 게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뭐 분배를 한다거나 전개를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뭐 통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2차식을 이렇게 쓰지는 않잖아. 일반적으로는. 이게 일반적 모양은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적 모양이죠. 2창, 1창, 상수항. 이게 일반적이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묶어준 얘가 일반형은 아니거든요. 일반적 꼴은 아니라 그냥 그 함수를 뜻하는 일반적 모양을 나타내시오. 하다 보니까 뭐 전개를 해서 동량끼리 모은다거나 통분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표준형과 일반형은 같은 형태다는 거지. 같은 식이야. 그래프 모양도 똑같고. 자, 그렇다면 지금 배우는 원의 방정식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원의 방정식도 기본형이 있겠죠. 기본형은 이겁니다. 이게 기본형이요. 얘는 중심이 0,0, 반지름이 절대값이에요. 네, 이건 거예요. 근데 걔를 평행이동하죠. 평행이동. 그럼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냐면 여기서는 책에 있는 대로 써드리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럼 만들어진 관계식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평행이동해도 반지름의 크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r제곱. 봐봐. 위에 평행이동할 때 이런 거 배웠잖아. 얘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때 잠깐 설명했었죠. x축으로 p만큼 가게 되면 x값이 p만큼 커진다라는 느낌. p가 만약 양수라면 그럼 x 플러스 p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x 플러스 p가 아닌 x 마이너스 p. y 자리 대신에도 y 플러스 q가 아닌 y 마이너스 q가 들어와서 마이너스 q가 이항하면서 이게 플러스 q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중3 때 했었잖아. 근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이게 반대부 x쪽으로 3만큼 가면 x 플러스 3이 들어가야지 왜 x 마이너스 3이 들어가고 y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이 들어가지 왜 y 플러스 1이 들어와서 이게 이항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 증명 과정은 쭉 뒤에 보면 요 단원 바로 뒤에 도형의 이동 파트가 나와요. 거기에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있는데 그 평행이동 파트에서 왜 반대부호를 집어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증명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할 거고 현재까지는 그거에 대한 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죠. 아, 반대부호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럼 얘도 이런 거겠네요.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시오라는 뜻은 x자리 대신에 x-a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시오. y자리 대신에
y-b를 대입하는 거죠. 여기 x자리 대신에 x-a가 들어갔고 y자리 대신에 y-b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 위에 나머지 제곱이라든지 나머지 r제곱은 똑같이 쓰신 거고. 자, 그러면 얘는 중심이 0,0을 x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을 테니까 중심은 a, b로 바뀌었을겠죠. 말한 대로 반지름은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그 원의 크기가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위치만 바뀌죠. 그래서 절대가 말이 됩니다. 그럼 이런 기본형 표준형에서 중심좌표를 빨리 구하는 방식은 제곱 밑에는 x의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x가 0이 되려면 0 들어가야 되겠죠. 제곱 밑에는 y의 관계식이 0이 되는 y값, 0입니다. 그게 중심좌표요. 그럼 제곱 밑에 있는 이 숫자의 절대값 크기가 반지름을 보시면 돼요. 그럼 얘도 그렇죠.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되는 x값, x-a가 0이 되려면 a가 되겠죠. 제곱 밑에는 이 y의 관계식이 0이 되는 y값, 네, b, a, b가 중심. 제곱 밑에는 아래 절대값이 반지름. 됐어요? 그럼 일반형은 뭘까요? 이것도 얘처럼 풀어야 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x에 대한 2차식, y 2차식을 이렇게 완전적으로 묶어주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차수를 다 차수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다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럼 x제곱이 최고창, y제곱도 최고창. 분배하다 보면 x에 대한 1창이 나오겠죠? x에 대한 1창을 쓰는데 여기는 a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는 대문자로 쓸게요. 라지 ax, 라지 by. 그 다음 여기 a제곱, 여기 b제곱, 여기 넘어온 r제곱을 모으면 하나의 상수항이 나오겠죠? c. 네, 이게 일반형이에요. 자, 이게 길게 말할 필요 있을까요? 일반형의 장점도 있지. 단점이 뭐예요? 위에 있는 포물선에 일반형의 장점이 있어요. y절편 구하기 편하다. C. 그 다음에 x절편이 어떤 의미를 갖죠? 포물선과 x축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보통은 x절편이다. 그게 포물선과 x축이 만나는 교점의 x값이 네, x절편이다. 근데 이 x절편이 알고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방정식에 뭐가 되죠? 근이 된다. 꽤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 ABC의 부호만 가지고 그래프의 방향을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좌동의 이거 기억나? 좌동의. 왼쪽에 있으면 축을 기준으로 Y축 기준으로 그래프가 왼쪽에 있으면 AB 부호가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일반형도 뭐 쓰임새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일반형 우리한테는 조금 껄끄러운 이유는 뭐예요? 꼭지점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이지. 저걸 다 펼쳐놓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꼭지점 좌표가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되는 x값 p, 뒤에 있는 상수 그때 y값 q. 근데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꼭지점인데 이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꼭지점이 무너진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하나가 불편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거나 아니면 공식을 기억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계산했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꼭지점, 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심이겠죠. 근데 중심 좌표를 이렇게 이쁘게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식이 있었는데 이걸 일반적 형태로 나타내다가 풀어헤치다 보니까 이게 와르르 이제 중심 좌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럼 위에는 건 마찬가지예요. 방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 가거나 아니면 공식을 외우시는 겁니다. 일반형을 표준형 형태로 바꾸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 가든지 아니면 원의 중심을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시든지. 근데 웬만하면 그냥 공식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형 표준 바꾸려면 완전 제곱식을 2번씩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힘든 건 아닌데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럼 공식은 뭡니까? 그러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 x제곱과 y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 1이 아니면 어떻게 하죠? 나누면 되죠. 여기 2x제곱, 2y제곱은 2로 나누면 돼요. 근데 혹시 이게 2x제곱, 여기 3y제곱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 이게 2랑 3으로 공통적으로 나눠지지 않는데요? 그건 원이 아닙니다. 그건 원이 아니에요. 아까 배웠던 타원입니다. x개수, y개수의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X축이나 Y축 어느 한쪽으로 길어지거나 짧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이 아닌 타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배울 거고 지금 배우는 원은 다 X제곱, Y제곱 계수가 다 동일한 것만 주어집니다. 그럼 걔로 나누어서 X제곱, Y제곱의 개수를 1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있죠? 그 개수를 반 나눈 다음에 부호 반대 Y 앞에 있는 개수를 반 나눈 다음에 부호 반대 이렇게 쓰시면 네, 이게 중심좌표 구하는 공식이 돼요. 이게 중심좌표예요. 이걸 반 나누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 때 보통 그러잖아요.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 이런 꼴이기 때문에 반 나누는데 부호 반대로는 게 네, 나중에는 중심의 좌표가 되고 근데 원은 중심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반지름도. 여기까지는 아마 책에도 써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근데 보통 책에는 반지름 값은 선생님 써드린 것처럼 안 써져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게 책에 이건 있지 않을 테니까 이걸 쓰세요. 반지름의 제곱은 반지름을 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반지름의 제곱을 구할 거야. 왜요? 이거 보세요. 표준형 오른쪽에 뭐가 쓰이죠? 반지름의 제곱이 쓰이잖아. 그래서 반지름 제곱 직접 구하는 겁니다. 반지름 제곱은 중심의 x좌표를 좀 전에 구했던 중심의 x좌표를 제곱시켜요. 중심의 y좌표를 제곱시킵니다. 그리고 일반형 맨 끝에 붙어 있는 상수항이 있죠. 저 상수항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반지름 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반지름을 구하면 되지 왜 굳이 반지름 제곱을? 이게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지름 제곱을 구해놓고 이것도 중요한 표현인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원이 존재하려면 반지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지름의 제곱이 양수일 때 보통 우리는 원이 존재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위에 구했던 이 식이 있죠. 일반형에서 R제곱을 구하는 이 식이 꽤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R을 구하는 게 아닌 R제곱 구하는 게 꽤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냥 반지름이니까 R이지 왜 자꾸 R제곱을 쓰십니까?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표준형. 이 표준형에서 R제곱이 양수, R제곱이 0, R제곱이 음수라고 했을 때 R제곱이 양수면 이게 실원이에요. 실제로 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R제곱이 0이면 이건 점원이에요. 점이라는 얘기예요. 점. R제곱 0이면 R값이 0이잖아. 그럼 중심만 있고 반지름이 없다, 반지름이 0이니까 이게 점만 찍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R제곱 0이면 0보다 작으면 이런 수가 존재하니? R제곱 0보다 작다. 이건 허수지. 이게 허원이에요. 실제 좌표측에 그릴 수 없는 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R제곱이 중요합니다. R제곱이 0보다 크냐, 같냐, 작냐에 따라서 실제로 원이 그려지냐 안 그려지냐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R제곱이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 딴 거는 됐고 일반형만 잠깐 연습해 볼까요? 그러면? 잠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자,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시고 그러면 방식은 두 가지라는 얘기죠. 완전 제곱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Y 1 마이너스를 넘긴 거예요. 여기 뭐 필요하죠? 플러스 4. 그럼 얘도 플러스 4. 여기 뭐 필요하나요? 플러스 1. 그럼 얘도 플러스 1. 완전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아니네. 갑자기 플러스 바뀌었네요. 이렇게. y 플러스 1의 제곱. 6. 그래서 이 원은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며 반지름 값이 루트 6인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2, 마이너스 1 여기쯤 반지름이 루트 6짜리 이런 1이 된다 뜻이죠. 아셨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좀 귀찮으면 이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x 앞에 있는 개수 어차피 중심 찾을 건데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4에 반의 부호반대 y 앞에 있는 개수 2에 반의 부호반대 이게 중심 좌표예요. 그게 이거예요. 2, 마이너스 1 간단하잖아. 쉽게 이렇게 완전 접시 안 바꿔도.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을 구합니다. 반지름 제곱은 이거 제곱 중심 y좌표 제곱 그 맨 끝에 있는 상수항 일반형 있죠. 일반형 맨 끝에 있는 상수항을 이렇게 빼내요. 반지름 제곱 6.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표준을 빨리 만들 수 있죠. 어떻게? 중심이 2,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중심좌표 플러스 y 마이너스 중심좌표 걔네 제곱 그게 반지름 제곱 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셨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쪽에 짝수만 해보세요. 네, 포물선도 그랬죠? 꼭지점이 나오면 표준형에 맞춰놓고 문제 풀고 꼭지점을 모르면 일반형에 맞춰놓고 문제 풀고 원도 그렇습니다. 중심을 알면 표준형, 중심 모르면 일반형. 그럼 일반형, 표준형은 중심을 알고 있잖아요.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 이게 표준형이죠. 근데 중심좌표를 아니까 갖다 끼면 돼요. 1, 5 이렇게. 그럼 나머지 한 점은 대입해서 r값을 구하는 용도로 쓰겠죠. 4의 제곱 16, 3의 제곱 9, r제곱. r제곱은 25. 따라서 반지름 값은 5. 원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원의 반원식을 쓰시면 돼요. 못 쓰면 안 된다? r제곱이 25니까 이거 25를 써야 되죠? 네. 그래서 이거 일반형으로, 아니요. 왜 굳이 일반형으로? 표준형도 식의 표현이에요. 굳이 이걸 또 따로 분배해서 개수를 구하라 이런 말이 없는 이상은 굳이 저걸 분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잠깐만. 이거 나중에 역시 기호와 벡터를 배우면 이게 벡터라는 게 있어요. 어릴 때 나는 벡터맨 봤었는데 니네 모르지? 모르겠지? 나랑 세대가 다 틀리니까. 벡터로 이거를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벡터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것도 공식도 있어 사실은. 근데 가끔 선생님이 이제 공식 같은 거 알려주잖아요. 이런 건 색이 없지만 이런 공식 외워두면 좋습니다라는 거 알려주는데 이것도 공식은 있는데 굳이 워낙 내용이 쉽기 때문에 굳이 이 공식을 가르쳐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막 당위성을 막 느끼진 않아서 있긴 있지만 그냥 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야. 이 원이. 그럼 저 두 점의 중점이 중심이라는 얘기네요. 중점 구하는 거 워낙 쉽잖아요.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가. 2로 더한 다음에 2로 나눈가. 이렇게. 중심 구해졌죠. 그럼 중심 구해졌으면 x-1의 제곱, y-4의 제곱. 근데 이것만 쓰면 돼요. 반지름의 제곱. 그럼 반지름은요?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이거나 이게 반지름이거나 아니면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지름의 절반 값을 계산하면 반지름이 나오겠죠. 근데 어차피 중심을 구해놨으니까 이게 큰 숫자 두 개 계산하는 것보다는 절대값 작은 숫자를 계산하는 게 편하니까 요게 반지름 값이에요. 그럼 반지름은 두 점 사이 거리네. x끼리 뺀 값 3의 제곱 9 y끼리 뺀 값 1의 제곱 1 더해서 루트 반지름은 루트 10. 그럼 여기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10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니까 따로 공식을 외운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은 좀 무의미하죠. 무의미한 것까지는 아닌데 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데요. 여기 설명이 잘 돼 있죠? 만약 X축이 있어요. X축에 접하는 원을 구하래. 이게 X축에 접한다는 뜻이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 원의 중심이 A, B라고 합시다. 그럼 이 원의 방정식 쓰라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a의 제곱 이렇게 써주겠죠? 근데 반지름을 그어봐. 긋는데 좀 의미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긋는다면 이게 반지름인데 이 반지름이 누구랑 같죠? 중심에 y좌표랑 같지 않나요? 그렇지. x에 접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 r자리 대신에 b를 써도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이게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꼴입니다. 미지수를 줄인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r도 모르고 세 개를 몰랐는데 x축에 접하면 미지수가 세 개가 아니고 a, b 두 개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번엔 y축에 접하는 것? 근데 선생님 이게 x축 위쪽에 접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 접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위로 접할 때 아래 접할 때는 약간 개념이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죠. 개념은 아니 그림은 위치는 다르죠. 하지만 개념은 동일해요. 이번에는 y축이 오른쪽에 접하지 않고 y축이 왼쪽에 접하는 걸 설명드릴게요. y축에 접합니다. 그럼 중심좌표 있을 거 아닙니까? a, b. 그럼 이번에는 반지름이 뭐랑 관련되죠? 이게 반지름일 텐데 그 반지름이 중심의 x좌표랑 관련이 있지.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뭐라고 쓰면 돼요? a라고 써야 될까? 마이너스 a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요? 왜? y축이 왼쪽에 있으면 중심의 x좌표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a라고 갖다 쓰면 반지름 음수로 썼다는 뜻이니까 말이 안 되죠. 음수에 음수를 붙여서 양수 처리한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얘도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을 쓰시오 그러면 어쨌든 중심은 a, b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럼 x-a의 제곱. 선생님 이거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음수니까? 아니야. a 자체가 음수인 거니까 여기 음수가 들어가면 이게 어차피 저절로 플러스로 바뀐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a, b면 그냥 x- 중심의 x좌표, y- 중심의 y좌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 맞는데 여기 오른쪽에 뭐가 들어가죠? r제곱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이 이렇게 r자리 대신에 들어가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x축에 위에 접할 때와 아래 접할 때 상황이 틀린데 왜 이게 b로 퉁칭해서 이건 양수잖아요. 음수면 어떻게 합니까? 얘처럼 음수가 어차피 제곱하면 뭐가 되죠? 양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중심의 x좌표가 양이냐 아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이게 x축, y축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축에 접하는 원을 배울 때 핵심은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AB, R이 아닌 AB 혹은 R이 아니고 AB만 가지고 식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서 최대한 조건을 단순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둘 다 접하는 거 하겠죠, 아무래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아이고, 뭐한 짓이야? 자, 이런 거예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네 종류가 있죠, 이거는. 지금처럼. 1, 4분면에서 접하는 것, 2, 4, 3, 4, 4, 4에 각각 접하는 것. 그럼 여기 중심 좌표가 A, B. 얘는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다 보니까 이 반지름 R 값은 B로 표현되고 이 반지름 R 값은 A로 표현되죠.
그치? 그럼 이럴 바에는 그냥 다 R로 통일해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R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원의 반을 쓸 때는 A, B를 전부 다 R로 바꿔 쓴다는 얘기죠. 그럼 X-R의 제곱, Y-R의 제곱, 반지름 R의 제곱 이렇게 되면 미지수를 한 개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가지고도 원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여기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고쳐 쓸게요. 반지름 값이 전부 다 중심좌표가 되기 때문에 이 중심좌표는 R, R로 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중심좌표는 R, R일까? 아니겠죠. 반지름 R 맞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반지름 R과 Y좌표를 나타내는 R은 양수지만 X좌표를 나타내는 R의 값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R, R로 써야 되죠. 마이너스는 왜 붙이는 겁니까? R이 양수기 때문에 그래. R은 반지름이잖아. 우리가 반지름을 쓰게 했는데 R이 반지름인데 반지름에 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R 값으로 표현하기로 했기 때문에 R에 음수가 없어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게 음수라는 걸 나타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중심좌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렇게 돼야 맞는 편이겠죠. 둘 다 음수. 그럼 여기는 R, 마이너스 R 이렇게 돼야 맞는 편일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4개의 형태가 나타나요. R 값이 양이냐에 따라서 여기는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런 걸로 써지고 여기는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런 걸로 써지고 여기는 X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런 걸로 총 4개 형태로 식이 써집니다. 그래서 이 원이 몇 사분면에 접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건 책에서 보통 주어집니까? 말을 해주나요? 1사분면에 X축, Y축에 접하는 원. 뭐 가끔 그렇게 표현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근데 이 원이 2,3을 지나가. 그럼 이 4개 중에 누구겠니? 이거겠죠, 당연히. 2,4는 1사분면의 점이잖아요. X축, Y축에 접하면서 1사분면의 원을 지나려면 1사분면에 있는 점을 지나려면 뭐 이런 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얘처럼. 그럼 저식을 쓰는 거죠. X-R의 제곱, Y-R의 제곱, 반지름 R의 제곱. 그런 다음에 2,3을 대입해요. 대입하면 R-2의 제곱. 원래 2-R의 제곱인데 2-R의 제곱이나 R-R의 제곱이랑 똑같죠. 제곱하면 어차피 양음의 부호가 똑같아지니까. 그럼 편하게 쓴 겁니다. 여기다 3 대입하면 3-R, R-3의 제곱, R제곱. 그럼 R제곱, R제곱, 2R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6R, 마이너스 10R. 여기 플러스 4, 여기 플러스 9, 플러스 13. R제곱. 이거 없어지죠. R제곱 마이너스 10R, 플러스 13은 0. 이렇게 돼요. 잠깐만요. 안 지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이건 지나긴 하네요. 네. R값 구하시고 그러면 아까 어떻게 구하죠? 근의 공식.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럼 짝수니까 A분의 1분의 생략. 반의 부호 반대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25. 마이너스 AC 12. 2루트 3.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반지름의 음수는 없잖아요. 그럼 5-2루트3은 답이 아닙니다. 5-2루트3이 왜 음이야? 5-2루트3은 양이야. 루트 25 마이너스 루트 10이잖아. 이거 양이야, 양. 답이 2개예요? 네. 예? 어떻게 답이 2개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2,3 대략 여기쯤 있다 칩시다. 이 2,3이라는 점을 지나며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 그럼 2개라는 얘기인가요? 2개입니다.
어떻게 두 개가 되죠? 이게 조그만 거 하나. 아이고. 대충 그리면 될 것을 참. 뭔 똥꼬집인지. 이런 거 하나. 저 2,3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접하는 원 하나.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쟤를 지나면서 작은 반지름 하나, 큰 반지름 하나. 그럼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5-2 루트 3). 그럼 이 큰 원의 반지름은 5 플러스 2 루트 3. 이게 답이 두 개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래서 축에 접하는 원을 설명드렸고, 이거 좀 이따 이러면 시간 날 때 이제 문제를 바로 푸는 걸 하시고, 시간이 없겠는데. 이건 아까 말했던 거기 때문에, 네. 뭐 추가 설명할 건 없어요. 이거 아까 말한, 이 도형을 보면 x2차, y차 원이네요. 중심좌표 찾으라죠. 중심은 아까처럼 완전 제곱수도 괜찮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계산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바로 구한다. 중심의 x좌표 저기는 x의 개수 8의 반의 부호한데 마이너스 4.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y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8의 반의 부호 반대 4. 그럼 반지름의 제곱은 이거 제곱 16, 이거 제곱 16. 둘을 더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상수항을 빼내라. 그럼 32 마이너스 28, 4. 따라서 반지름 값은 2가 된다. 만약 이걸 굳이 표준형을 받고 싶다면, 얘네 가지고 표준형을 받고 싶다면, x 마이너스 중심좌표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중심의 y좌표는 반지름 아래 제곱 4, 2 아니다. 4 써야 돼요. 이렇게. 이거 뭐 2를 쓸 거면 2의 제곱을 쓰든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거라 뭐. 네. 이게 그 내용이죠. 다음 그래프가 원을 나타내기 위한 원의 존재성을 물어보네요. 그럼 원의 존재성? 반지름 아래 제곱이 양수여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R의 제곱이어야 돼. R이 아니고 R의 제곱이 R은 당연히 양수지. 그걸 뭐 그걸 말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R은 당연히 양수예요. R 제곱이 양수가 돼야 실제로 이 원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R 제곱 구하려면 중심좌표가 필요해요. 일반형에서는 중심좌표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3, y 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 y 개수가 없네? 0이죠 그러면 0y예요. 그럼 반 나누고 어떻게 부호 반대로 바꿔봐요. 어차피 0일 테고. 그럼 R의 제곱은 이거 제곱합니다. 9. 이거 제곱해요? 0. 둘을 더한 다음에 상수항 K를 빼내. 이게 R제곱이죠. 그럼 R제곱은 9-K. K가 양수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넘기고 양변 마이너스로 처리하게 되면 K는 9보다 작다. K가 9보다 작을 때 이건 원으로 그려진다라는 표현입니다.